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기해일주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기해일주시고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진월에 태어나셨습니다. 한 분은 임진월이시고요. 한 분은 경진월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연지가 사유축 금삼합을 하는 그런 구조이십니다. 월과 그리고 사유축 그리고 일주까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요, 신축년 임진월 기해일 을축시인데요. 지금 을축시하고 병인시 이렇게 시간이 바뀌면서 임진월에서 계사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진월로 보시는 분도 있고 계사월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사업을 계속 돌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임진월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월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생이세요. 그러면 연에 굉장히 많은 시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금을 축토에다가 계속 부풀려서 지금 축토 자체는 목이 드러나기 전 그런 땅을 의미하는데요. 만삭된 상태를 의미하고 거기에 이제 계속 신금을 공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축년 자체는 금의 물상이 강한 그런 구조인데요. 임진월입니다. 그러면 이 신축이라는 금을 임진이라는 월에다가 종자를 파시켜가지고 새로운 목으로 드러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많은 금을 임수에 풀어서 진토라는 공간에 을목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을목을 임수가 키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은 보통 모내기를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리고 이 진월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물을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모내기에 쓰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임진월이라는 이 간지는 좋은 간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을목을 키울 수 있고요. 이 임수라는 수기에 신금을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물 자체가 마르지 않는, 계속 공급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연월의 구조는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토 일주 입장에서는 연월의 집안의 형태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해일주세요. 사실 구조 자체가 임진월이고 진토에 수기가 충분히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좋으려면은 진토에서 이제 을목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원국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구조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이 핀다는 건 병화나 사화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건 정화, 오화를 의미하죠. 그런데 일주 자체가 다시 기해 일주세요. 그리고 이 해수를 다시 진토에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수라는 이 정제잖아요. 정제를 다시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계속 도와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는데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축중에도 계수가 있고요. 진중에도 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중에 임수, 축중에 계수. 수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상의 임수가 이렇게 투관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임수는 굉장히 세력이 강한,
그런 데다가 금으로 또 금생수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금수목의 구조가 되죠. 그렇다는 건 이 아버지 자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아버지 자리를 의미하는 재성, 그리고 일지궁의 임수의 그 모습 역시 굉장히 강한 구조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일지궁 아내의 자리는 비겁이 강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강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토극수의 의미로 재성인데 굉장히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토일주 입장에서는 축토, 진토, 축토는 또 비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기, 재성과 그리고 비겁, 나도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로 어느 한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강한 상대에게 좀 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요. 이 사주 구조 자체가 재성과 내가 서로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수 자체가 진중에 있는 을목을 키우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시에 을목이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해수는 을목을 키우는, 그러면 간목이 아닌 을목을 키우기 때문에 상관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상관은 관을 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의 의미로 남편분, 이 기토일주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그러면 이 기토일주 사주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아내에 대한 감정은 악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복이 되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국 자체가 비겁이 강한 그런 구조예요. 비겁이 강하다는 건 좋을 때는 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운이 나쁠 때는 쟁제의 의미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구조에서 보면은 이 기토가 가지고 있는 해수를 다른 토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데, 문제가 20대부터 비거분이 이렇게 흐릅니다. 토가 드러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천간으로 토가 드러날 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특히 이 무토가 드러나는 이 32세 무자 대운은 좋은 대운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무토가 드러나면 이 진토가 동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해진으로 내 것을 진토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내 것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될 수 있지만 내 것을 진토에게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기토가 느끼기에는 이 진토가 친구가 아니라 내 것을 뺏어가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대운 자체가 해자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구조가 해자축, 그리고 임묘진의 그런 원국에는 해자축, 그리고 대운에서도 임묘진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보통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친척이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친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돌아오는 게 사실 진해 원진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월에서 대운도 사오미로 흘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진중에 있는 을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좀 맺고 서로 밖으로 나가는, 양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사주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 진토하고
을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집하고 축소하는 내부를 의미하는 음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 자체도 계속 음의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죠. 해자축이라는 겨울로 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밖을 향해서 나가기보다는요, 안에서 내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인간관계도 사실은 진토, 진월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축토 자체는 사유축으로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또 해자축으로 또 연결되는, 그러니까 끊지도 연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끼는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 사업을 계속 도와드리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임대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42세부터 이제 보이지 않던 인성운이 오는데요. 인성운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문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문서를 이용해서, 그리고 전체 구조가 수기, 토기, 목기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축진파가 의미하는 땅을 개간하거나, 토목이 의미하는 부동산, 뭐 건물, 그런 직업물상으로 쓸 수도 있고 사업으로도 쓰실 수 있는데요. 축진파가 일어나는 어린 시기절에는, 그러니까 초년에는 이 축진파를 땅을 개량해서 뭔가 물질을 부풀리는 그런 형태로 쓰셨다고 한다면, 이 뒤에 오는 축토에는 해중에 관목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의 그런 의미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요, 을사년, 경진월, 기해일, 임신시입니다. 첫 번째 분하고 똑같이 기해일주고 진월인데, 이분의 경우는 진월에서는 제가 수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진중에 있는 을목을 키우기 위해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수가 필요한데, 연월에는 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화로 더 열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진사라는 것 자체가 수기가 굉장히 부족한,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요. 태어났을 때 을목이라는 것 자체가 편관이죠. 일찍부터 관운이라는 건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수기가 부족한 이런 월의 상황에 더 화기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좀 힘든 환경에서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황 자체도 상관이에요. 경금이라는 상관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황도 좋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기해일주가 일지에 해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수를 진토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37, 45살 이 해수의 시기에는 굉장히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을경합이 있죠. 을경합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과 단체의 합이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의 물상으로도 많이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딱딱한 금의 물상, 그리고 흐물흐물한 이 목의 물상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분의 경우는 을경합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단 을사년생이기 때문에 편관과 정인이잖아요. 관이라는 그런 대기업이겠죠. 기업과 계약을 하는데 일지궁하고 이 사화하고는 사회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진토가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겁재에게 수기를 공급하고, 그렇다는 건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고요. 이 겁재가 진사로 꽃을 피우는, 그리고 을경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투자를 하고 겁재가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에서
수익이 날 경우에 같이 나누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주하고 두 번째 사주의 다른 점은, 첫 번째 사주는 일찍부터 본인이 힘들지 않고 뭔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주에는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것을 투자를 통해서 일궈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일찍부터 인성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통해서 자신의 문서를 통해서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토에서 을목을 키운 다음에 을경합을 해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자축, 이 자수운부터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요. 을해 대운 자체가 가장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가장 좋은 대운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진토와 해수가 다 동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해진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활발한 그런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자신의 인성을 문서를 통해서 임대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났고요. 한 분은 자신의 문서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은 갑술대운으로 그동안 을경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토 자체에서 을경합을 잘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갑술대운이 오면은 월 상태가 변동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갑경충이 일어나고 진술충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갑목이 갑기합을 임갑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모습이 되고, 기존의 을경합을 깨는 운이기 때문에 기존의 겁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잘못하면은 겁재와의 소송이나 관제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데요. 지금 계약관계 때문에 뭔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진월에 태어난 기의 일주라도 구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직업은 사업의 형태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일주 사주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자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